이 탄주위의 시나리오는 결단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가 비웃고 있습니다. 세계 9위의 탄소 배출국, 7억 톤이 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당사자이고 기후악당 국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투자 자본들도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언급하면서 7개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탄중에는 문재인 정부에게 즉각적으로 7개의 탄소 배출의 주범인 7개의 석탄화력 발전 그 자체 건설 자체부터 중단할 때 비로소 탄소 중립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조건을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는 민주노총은 향후 우리 동지들과 함께 10월 지난 9월 공동행동에 이어서 10월 11월 계속되는 투쟁에 함께 힘차게 결합하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참여단체로 왜곡과 날조를 일삼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비판하며 10월 14일 기후정의 행동에 동참합니다. 이어 안전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되찾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10월 20일 총파업과 청소년 동료들의 10월 20일 글로벌 기후파업에도 연대합니다. 우리는 기후정의도 탄소중립도 없는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그린워싱을 일삼는 기만적인 기후악당들의 기후범죄에 대해 10월 30일 대학생들의 반란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대응 청년행동으로 이어져 거침없이 몰아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우선부터 작동 방식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논의되는 결과는 지금대로라면 시스템을 오히려 붕괴시키는 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 윤수진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기술 작업반 안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논의 테이블 안에서만 이야기를 한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굉장히 민주적이니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라.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많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석탄을 중단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윤순진 민간위원장뿐만 아니라 김부겸 총리는 지난 이소영 의원이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 질의에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렵다고 아직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삶을 이렇게 임한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대응하는 척만 하며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대책 없는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는 사실상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의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 피해를 입게 될 이들의 목소리는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일부러만 하는 척하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의 결과는 사실상 우리의 감당 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며 지금 가장 빠르게 또 강력하게 해야만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설정하고 어느 누구의 삶도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만들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전문가들의 현실성 없는 위기인식 앞에 평범하고도 안전한 일상 자체를 삶을 살아갈 권리 자체를 빼앗겨왔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위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도 없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재난의 상황 안에서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자본이 그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재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초조한 이들이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건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회 문제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교차되어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렇게 엉켜있는 문제들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듭니다.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지금 정부는 특정 자본의 이익만을 고려하며 정치적 이익관계를 고려하며 시민들의 삶을 모두 배제한 채 가위 자르듯이 쉽게 풀려고만 합니다. 당사자라는 것이 큰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태와 규모는 분명히 다르지만 기후위기라는 최악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 최악의 위험으로 우리의 일상을 강타했고 저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삶 안에서 위기로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구실만 맞추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기후위기 대응 척만하면서 평범한 우리한테 닥친 문제를 다 외면하고 누군가 야외에서 노동을 하다가 재난 속에서 죽거나 살인적인 폭염으로 실내에서 죽거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산사태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사회 기반이 사라져야만 결국 끝장을 봐야만 누군가 이 위기에 주목하는 상황, 정부가 그나마 신경 쓰는 척하는 상황.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저희는 알았습니다. 거리에서 계속 외치고 요구해도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리는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리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 구조의 전환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영되지도 대변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더 차별적인 재난의 위기, 더 크고 처참한 형태로 기후위기의 영향을 마주한 사람들부터 힘없이 죽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그 목소리를 지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거대한 문제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탄소를 막대하게 배출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제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결정권자들, 정부, 그런데도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들이 당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면 시위를 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정부의 논의 테이블이 알아서 바뀌기를 바라며 대안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대신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감당할 책임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진짜 당사자들이 논의에 들어오고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기 안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목소리는 권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라는 건 단순히 피해자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을 사람들 말고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회적 소수자, 지금 당장의 구조적 논의에서 소외된 모든 이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존재합니다. 한 번도 오롯이 조명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고 개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논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위기를 인식한 누구나 위기를 직접 이야기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테이블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안을 마련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직접 우리의 삶을 대변하여 직접 변화를 만드는 사회의 주도권을 시민들에게 가지고 오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를 대변하거나 취약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죽고 피해를 입어야만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추첨이 되지 않아도 전문성이나 권력이 없어도 위기를 직면한 누구나 이 문제 안에서 누구나 이야기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쓰는 기후정의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필요합니다. 정부가 하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기후위기 앞에서의 시민들의 삶,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이미 기후위기라는 최악의 위기 앞에 이런 식의 민주주의는 붕괴 상태입니다.
시민이 직접 이야기하고 대안을 외치는 것을 넘어 진짜 권력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실제 지킬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10월에 저희는 공론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에 기후 부정의를 까발릴 것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공대위에 함께하며 10월 14일 기후정의 행동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달에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농업과 이 먹거리 지형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본의원 누구 하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생산주의 농정, 화학농업을 정책을 만들어왔던 관료가 써준 그런 정책을 그대로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 대책으로 농업 부분에 반영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요구합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 먹거리 진영에 요구를 담은 진정한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농업 먹거리 정책이, 본질적인 정책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먹거리가 사료를 포함해서 몇 프로 작업하는지 아십니까? 21% 작업하고 있습니다. 80% 가까이를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먹고 있는 식량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이 수입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작물에 대해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수입사료 의존하는 이 공장형 축산 문제를 동물복지형, 생태순환형 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 태양광, 이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영된 정책에는 어느 하나 반영되어 있지 않고,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고작 논에서 온실가스가 발생을 많이 하니까 논물을 낮게 돼야 된다. 그리고 소가 트름이나 방구로 나오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주범이니까 줄이기 위한 사료를 바꿔야 된다. 스마트 기술, 스마트 농기계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만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그리고 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 그래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고 이 농업을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이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내용은 철저하게 이 기술 중심, 자본 중심, 기업 중심입니다.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민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돼야 됩니다. 농민들이 이 농업 환경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정당한 보상을 하는 그런 정책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달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그리고 먹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관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 진정한 우리 주체들, 농민들, 시민들이 만든 정책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부터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월령 공대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록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위원회가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조직인지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탄소중립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2050년까지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시나리오를 만들겠다는 위원회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소통조차 없고 생산된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탄중이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탄중이 해체 공대위는 이러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비민주성, 그리고 기후정의 없음 비판하면서 시민사회 출신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이곳에서 매일 릴레이 이니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글로벌 기후파업 때는 8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투쟁하면서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모든 건 기후위기 대응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분명해진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탄중이 해체를 외치며 모였던 우리들이 서로를 확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힘은 우리들로부터 나온다는 게 점점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동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농민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배제된 청년, 청소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투쟁을 할 수 있을지 하나씩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순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중이가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사회적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탄중이는 지금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불행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탄중이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수록 탄중이 해체를 외치는 우리들이 만드는 기후정의 시나리오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뚜렷해집니다. 너무나 큰 문제이고 지구 멸망, 생태계 멸망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수치들 잔뜩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들이 이제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위기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투쟁을 해야 될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입시다. 10월 14일 날 이런 마음과 이런 분노와 앞으로 대한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10월 14일 기후정의 행동을 함께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